네, 어서 오세요. 마르크스주의자라든가 자칭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그 근본 없는 도덕 감정에 자꾸 휩쓸리고 살죠. 그러니까 자기의 도덕 기준과 현실이 달라지면 남을 속이기 전에 자기부터 속이고 핑계대는 일에 매우 익숙하죠. 페미니즘이 그 가족, 결혼, 가부장 설명하는데 바이블이에요. 성경으로 썼던 게 이제 프리드리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이거든요. 원래가 부제가 붙어 있던 거예요. 그 부제가 뭐냐면 루이스 모건의 연구 관점을 중심으로 루이스 모건의 연구에 비추어서 이게 부제로 돼 있다고. 나중에 이제 후대학자 그 프란츠 보아스라든가 알프레드 쿠레버 같은 사람들이 이제 루이스 모건을 엄청나게 비판을 해댔어요. 인종주의자다, 차별주의자, 식민주의자 비판하니까 마르크스 출판사에서 이 부제를 삭제했다고 원래 있던 거를. 그래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의 그 부제가 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미디어는 또 이렇게 조작을 해요. 미국 페미니즘이라는 게 말이에요.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이 책 이전에 루이스 모건의 모계 사회며 이런 것을 죄다 인용한 거 복제한 거라고. 다 가설이거든요, 그게. 이론이 아니라고요. 가설이야, 가설. 루이스 모건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족, 결혼, 혈통 문제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모건이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종족은 수가 적고 지성이 약하다. 음. 또 아프리카 종족이 워낙 다양하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통일적으로 찾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미국 인디언 사회를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흑인 노예들은 해방되면 자기네 종을 유지하기에 지적으로 너무 약해서 사라질 인종이라 그랬다고. 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예, 넘어가자고요. 아무튼 간에 아프리카를 인류 역사에서 단절시켰어요. 옛날에 해겔이 그랬잖아요. 요놈도 똑같았다고. 근데 주제에 노예 해방주의자였거든요. 곧 사라질 인종이니까요. 흑인 사라질 인종 좋아해 주는 것보다 산업 생산력을 더 넓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예 폐지론자였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인류학계에서 말하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는요. 흑인이 없습니다. 예, 페미니즘도 똑같아요. 페미니즘이 여성이라고 말할 때 그 여성은 백인 여성이고 중산층 여성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흑인 여성들이 반발하니까 알았어 말 들어줄게 이 정도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의 모든 관점은 그럼에도 항상 백인 여성 중산층 중심으로 매몰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루이스 모건도 똑같아요. 만사의 기준을 백인 그리고 개신교한테 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좋다고 인류학이랍시고 공부를 했었고 그랬다고요. 루이스 모건은요 역사적 유물론자였어요. 역사적 유물론이 기본에 깔려 있으면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오거든요. 역사적 유물론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의 그 철학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한 사회의 의식주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을 쭉 하다 보면 의식주를 생산하는데 보다 정당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이전에 주인을 파멸시키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된다. 이 적자생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정당하냐? 뭐가 정당하냐 물어보면 어떤 도덕적 기준 이런 거보다 이 대량 생산을 하는데 어떤 민족이나 계급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게 철학적 기초가 있다고. 그래서 대량 생산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효율적인 계급이라든가 민족은 그 다른 민족과 계급을 파괴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 적자 생존론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고 역사적 유물론이었다고요. 마르크스는 뭐 경제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고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어떤 종교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다 그거라고. 그 선민의 기준은 뭐냐면 보다 근대화됐다 이 뜻이에요. 그게 모건의 그 인류학이었다니까요. 마르크스랑 똑같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뭐 마차를 탔다든가 뭐 자동차, 뭐 열차 같은 거 이전보다 뭐 더 많은 사람이 더 빠르게 이동하면 그냥 발로 걷는 것보다는 더 발전된 것이다. 그러니까 삶이 효율적으로 변했다. 이게 발전의 기준이에요. 거의 유일한 기준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발전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파악해야 하냐고. 삶의 효율성이 커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발전을 뭐 물질 확대로 보겠다. 뭐 큰 문제는 아니죠. 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런 놈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자세가 문제예요. 루이스 모건은요. 덜 발달된 민족이 더 발달된 민족에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자산을 물려줌으로써 진보가 달성된다. 완전 깡패죠. 어? 완전 깡패인 거예요. 보다 근대화된 민족이 덜 근대화된 민족의 자산을 모두 빼앗는 것이 진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발달된 진보적 민족이라고? 그러면 이미 자산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민족 아니에요? 자산을 더 다양하고 양적으로도 많이 갖고 있는 게 발전된 민족일 텐데 뭔 소리야. 자산을 다양하고 더 많이 가진 발달된 민족이 덜 발달된 민족의 자산을 빼앗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모순인가요? 모순 아니에요. 남의 자산이나 재산을 문명, 근대화 이름으로 그냥 빼앗겠다고 하는 식민주의자들의 헛소리라고 이게. 이게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인류학의 대표적인 거예요 실은. 모건한테 미국 원주민들은 산업 생산력도 약하다 이 말이야. 민주주의도 못해요. 형제도 없는 것 같아. 평등하지도 않아. 보편 교육도 없어. 그 여러 가지로 정당성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다고. 어떤 기준? 지네 기준에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해. 따라서 필연적으로 미국 백인들한테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문명인의 단계에 들어선다. 대단하죠, 그죠?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원주민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인류학은 원주민과 벌인 로맨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중에 최고의 인종적인 혈통을 뽑아서 뭐 촌장, 딸이라든가 이런 거 뽑아서 우리 백인 혈통으로 흡수하는 것이 미국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혼혈된 종자가 다시 백인과 적절히 리스펙티블리 결혼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백인종은 육체적으로 튼튼해지고 지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다. 이게 인류학의 목적이었다, 그죠? 실제로 앵글로색슨 식민주의자들이요, 자국민하고 식민 원주민 사이의 결혼을 추진을 하긴 했었어요,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식민주의의 원주민들을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게 식민주의자들의 로맨스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전 세계 인류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백인 식민주의자들은 보통의 인디언 원주민들을 향해서 물리적이고 교육적인 말살에 들어갔죠. 육체적으로 절멸시켜버렸잖아요, 인디언들을. 그리고 몇 명은 뽑아다가 결혼시켜서 그 결혼한 인디언과 혼혈종자들은 다시 백인과 결혼해서 그런 실험 사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이게 루이스 모건이 제시한 거다 그 말이에요. 르네상스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 19세기는 더욱더 심한 게 말이에요. 이 서구 사람들이 말이야.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자기네 조상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고.
그 원래가 고대 그리스 문화는 아프리카 중동 문화와 같이 섞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하고 로마의 조상하고 유산을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이 짓을 프리드리 헤겔이 했고요. 또 루이스 모건이 또 하고 있는 거야. 루이스 모건이 이제 미국 원주민 인디언한테 헤겔이 했던 행동 그대로 했어요. 원래 원시 공산사회에 있고 과도기 물질사회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급 없는 문명사회가 있는데 그게 백인 미국 사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 유산 그거 자연스럽게 미국의 소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이 문명을 단계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원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거든요. 야만 사회, 과도기 게르만 사회, 서구 사회, 미국 백인 사회 이렇게 문명이 흘러온다 이거야. 이게 루이스 모건의 모델이거든요. 당연히 미국 정부가 아메리카 원주민들 뭐 매장지, 유물 모두 미국의 합법적인 재산이라고 다 뺏었잖아요. 어? 그래갖고 인디언들이 조상 땅이 아니라 조상 무덤이라도 좀 돌려달라고 난리를 쳐서 1990년에 와서야 인디언 무덤 보호법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게 미국의 역사고 루이스 모건의 문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다. 마르크스 똑같아요. 똑같이 단계를 따랐습니다. 문명의 단계가 원래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백인 미국 사회를 정당화하려고 단계를 일부러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마르크스도 똑같아요. 당장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원시 공산사회까지 올라가서 개뻥을 치면서 줄줄줄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현재 역사를 왜곡하려면 고대사를 왜곡하는 게 가장 순서예요. 마르크스나 뭐거나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인 루이스 모건의 논리가 말이에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하위 공기관의 철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루이스 모건의 대표적인 서적이 Ancient Society예요. 고대 사회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을 공무원들한테 강제로 뿌리고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하고 있었죠? 1800년대 중후반 인디언들 말살하고 소수 민족을 문명 단계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런 짓거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이게 미국 과학자, 정부뿐만 아니라 록펠러, 카네기 재단, 저 멀리 유럽의 마르크스 앵겔스 같은 세계화주의자들, 이 파시스트한테 지적인 틀을 제공했다고. 보시라고. 문명의 미래는 특권 계층의 전복으로 끝날 것이며 지금까지 이 문명의 단계는 미국에서만 달성되었다. 미국은 거의 계급 없는 사회로 갈 것이다. 마르크스로 똑같잖아. 누가 누구를 모방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찌해서 루이스 모건이 이로키족을 옹호했는지 무슨 이유로 마르크스가 부르주아를 옹호했는지 우리는 이제야 그 이유를 압니다. 역사적으로 쭉 축적해온 자본을 한자리에 앉아가고 공산당이 뺏어먹으려고 부르주아를 그렇게 징송을 해줬던 거다 그 말이야 마르크스가. 루이스 모건도 똑같아요. 원주민들이 축적한 자산을 미국 백인한테 넘기는 것이 문명의 단계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게 마르크스와 앵겔스한테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마르크스의 유대인 문제에서 보듯이 백인을 제외한 흑인, 유대인, 유색인들 이 열등한 민족들하고 조직은 공산사회가 오면 모두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아니면 백인사회에 동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인 사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특히 독일계 섹슨계인 독일인 앵겔스는 이 유대인 마르크스보다 훨씬 더 선을 크게 넘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다. 아일랜드 노동자들은 영국인과 경쟁이 안 된다. 임금도 생활 수준도 제 수준에 맞게 낮다. 아일랜드인은 위스키하고 태평한 생각으로 산다. 가볍게는 지중해 사람들도 같아서 거칠고 조잡함의 수준이 이게 미개인 같다. 아일랜드인이 가난한 건 역사, 전통, 민족성 때문이다. 어? 경제 환경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물론자 맞나 모르겠네. 프랑스나 이탈리아 민족과 혈통에 매우 밀접하다. 특히 이탈리아계와 그렇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을 이따위로 하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가 본질주의자도 아니고 혈통에 따라 갖고 사람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물론자 맞냐고요. 혈통도 유물이야?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보겠죠. 맞네. 맞긴 맞네요. 피를 통해서 보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역사는 없는 거잖아. 그죠? 자기 이론에 모순된다고. 뭐 앵겔스 마르크스가 모순된 행동 뭐 한두 번 했어요? 앵겔스는 말이에요. 이 근대 시절에 들어갔고 권력에 저항했던 전통적인 소수 민족이라면 무조건 쓰레기 민족이라 그랬어요. 진보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다고. 스튜어트 왕가를 지지했던 게일족, 부르봉을 지지했던 브리타니아하고 돈카를로 바스크족, 오스트리아의 각종 남부 슬라브족, 이 쓰레기 민족들이 다음의 세계 전쟁에서는 이 반동 계급과 더불어 반동 민족들로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게 진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마르크시즘이 가지고 있는 헛소리 그 뒤에 얼마나 폭력적인 사고가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물질적이라고요. 그 루이스 모건의 그 진화 단계, 그 마르크스적인 진화 단계,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쓰레기가 된다고. 그래서 미국의 철학과 마르크시즘이 거의 같아요, 실은 물질주의가. 앵겔스의 말을 다시 들어볼까요? 폴란드인과 러시아인 봐준다고 해도 터키의 슬라브족을 제외하면 슬라브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다른 슬라브 민족에게는 독립적으로 자라날 건덕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산업 기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역사적이며 지형학적이며 정치적이며 산업적 전제 조건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깡그리 사라져줘야 되겠다. 식민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발동하지도 않았잖아. 산업이란 걸. 시켜보면 한국처럼 성공할지 누가 알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한번 사정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이 칼 마르크스도 똑같은 자세를 가졌다고요. 미개한 민족과 그들의 토지는 개명한 민족한테 흡수된다는 거야. 루이스 모건과 똑같아요. 생각이요. 근데 마르크스는 한술 더 떠. 식민 약탈이 권리라 그랬습니다. 들어볼까요? 프랑스가 플랑드르, 로렌, 알사스를 취했던 권리를 가지고 벨기에도 취할 것이다. 권리래. 독일이 실레지아를 취한 것도 같은 권리의 행사였다. 즉 야만에 대한 문명의 권리이고 보수에 대한 진보의 권리다. 이 권리는 그 어떤 조약보다도 가치가 있다. 역사를 발전시키는 역사적 유물론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무슨 개자식이 다 있냐고요.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좀 더 근대화된 나라가 덜 근대화된 나라를 약탈하는 것이 문명인으로서의 권리라는 소리예요. 이 권리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역사적 유물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 유물론에 따르면 국제조약 다 필요 없고 그냥 쳐들어가면 된다는 거라고. 이런 정신 상태로 역사적 유물론을 공산주의 운동의 기반으로 깔았으니 공산주의자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우리가 다 실제로 역사로 다 경험했듯이. 공산주의에는요, 휴머니즘 자체가 없어요. 앵겔스 말을 또 들어보죠. 이 미국의 침략 행위도 그대로 정당화됩니다. 용감한 개척자, 미국인들이 벌이는 전쟁은 문명을 위한 전쟁이다. 바쿠닌처럼 정의니 인륜이 따지지 말라.
땅을 어떻게 쓸 줄도 모르면서 캘리포니아의 비옥한 땅을 게으른 멕시코인들이 낚아채면 이건 불행 아니야? 금을 캐서 화폐를 돌리고 대도시를 만들고 증기선을 띄우고 철도를 까는 저 에너지 넘치는 양키가 어째서 불행이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소수 스페인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도덕과 정의라는 것이 손상되었다고 아파하기나 할까나? 또 정의라고 하는 것에다가 따옴표를 딱딱 쳐놨어 이놈 자식이. 정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뜻이라고 말이에요. 미친놈이죠. 바크른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 비도덕적인 전쟁을 벌여서까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미국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하는 것이지 직접 찾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건설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무슨 알렉산더 대왕 시절도 아니고 말이야. 유럽에서는 각종 문명이 그렇게 평화롭게 여기저기 퍼져나갔잖아. 영국의 물질 문명도 프랑스로 평화롭게 퍼져나가고 네덜란드로 퍼져나가고 이탈리아까지 다 퍼져나갔잖아. 왜 그렇게 문명을 퍼뜨리려면 그렇게 퍼뜨려야지 왜 꼭 전쟁을 하고 칼을 드냐고. 왜 백인 사회 말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폭력을 써서 문명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엥겔스가요. 공산주의 동조자를 찾았던 1849년 독일, 폴란드, 헝가리만 빼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슬라브 족속인데 혁명의 홀로코스트에서 모두 절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페리쉬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전쟁을 한다. 혁명을 배신한 슬라브 민족의 왕국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거침없이 테러를 가할 것이다. 미친놈이다. 1849년 러시아가 무슨 혁명을 어떻게 배신했다는 거야? 공산주의자 잡아 족친 거는 1880년대 전후고 편견이죠. 루소포비아잖아. 러시아 혐오라고. 이걸 갖고 있어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러시아가 뭐라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얘네들한테. 오히려 공산주의 애들이 준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페테르스부르크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준동하니까 마르크스가 생각을 좀 바꿔서 러시아도 혁명할 거야? 그래? 이러면서 1870년에 와서야 러시아에 대한 자세를 조금 바꿨다고. 근데 엥겔스는 못 먹어도 고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영국과 독일 엘리트 사이에 뿌리 깊은 러시아 혐오가 있다는 거. 끝없이 러시아가 유럽을 쳐들어올 것이다. 개소리를 해왔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요.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도 이 앵글로색슨 제국주의자들의 러시아 혐오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33년에 스탈린이 마르크스 엥겔스 총 전집을 출간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료들 중에 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할 자료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러시아를 상당히 혐오하고 있어. 그러니 스탈린이 어떻게 이 전집을 출간을 해. 잠정적으로 전집 출간을 중단시켰어요. 그 정도였다고. 마르크스 엥겔스가 러시아를 그렇게 혐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러시아 진단하는 그 편지라든가 서적들은 거의가 1870년 이후에 서적이라든가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인용을 한다고. 하지만 1970년대까지 마르크스의 그 러시아에 대한 판단은요. 혐오 그 자체였어요. 엥겔스는 더 컸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러시아를 박살을 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야. 미국과 똑같이 영국하고. 페미니즘과 그리 관계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계가 깊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든 거예요. 가족을 형성하는 데 생물학적 조건이라든가 혈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유지 과정이란 게 있다고. 아이를 꼭 낳아야 되고 이런 것도 혈통을 이으려고. 남녀 만남에는 자연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냥 끌림이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녀한테는 말이에요. 신체 정신적으로 생물학적, 뇌의학적 차별성이 있다고. 아무리 19세기라고 하더라도
뇌의학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 그 시절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구분은 철학자라면 언제나 가능했다고. 하지만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그저 문명 단계론이라고 하는 이 엉터리 루이스 모건의 가설에 따라 갖고 페미니즘의 기초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프리드리 엥겔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물학과 근대론을 이어붙이는 그 정신의 수준이 저따위였다고요. 뉴멕시코 원주민은 말이야. 야채만 먹다 보니까 말이야. 고기하고 생선을 주로 먹는 인디언들보다 말이야. 뇌가 작아. 뇌 작은 거 봤니 너? 이렇게 엉터리였다고. 그러니까. 응? 이런 엉터리 정신 상태로 가족론을 폈다 이 말이에요.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인종적인 편견뿐만 아니라 모계 사회니 뭐니 어디 증명도 불가능한 가설투성이에요. 혈통과 친척을 구분하는데 마구잡이로 분류했다고. 그리고 그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끝없는 인간 혐오가 그 책 안에 잠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프리드리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이고 페미니즘의 바이블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지 엉터리는 똑같다고요. 알프레드 크레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이스 모건한테 직방으로 날렸어요. 어떤 모호하고 거대한 예정설에 기대어서 인간과 사회를 설명하면 당신 루이스 모건처럼 주관적이고 피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인류를 분류하게 된다. 루이스 모건 그 중요한 책, 공산끼리테라고 중요한 책 그 나온 1년 후에 바로 비판을 했다고. 언젠가 알프레드 크레버를 한번 소개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석사할 때 아주 좋아했던 인류학자인데 뭐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요. 그 한국인들의 그 4대주의가 과연 피 속에 잠재한 민족성인지 역사의 한 시간에서 만들어진 그렇게 동기가 되어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인지 우리를 굉장히 고민에 빠뜨리는 그런 인류학자입니다. 인간의 습성이라고 하는 거, 사고라고 하는 것이 혈통 안에 있느냐 아니면 역사적 흐름에 어떠한 그 여러 원인 동기들이 들어가 있느냐 요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다. 아무튼 뭐 알프레드 크레버의 지적대로 결론은 뭐냐면 이 아주 모호하고 거대한 예정설, 즉 역사적 유물론이죠. 실제로 까고 들어가면 백인 자본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경제와 정치의 변화의 기준으로 삼는 인종주의가 루이스 모건의 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에 쫙 깔려있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공산국가든 만사를 주관적이고 피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페미니즘도 똑같아요. 지들 멋대로잖아요. 지들 멋대로 하라고 풀어준 게 국가 페미니즘이고요. 응? 국가 페미니즘, 러시아 볼셰비키 페미니즘 들어가기 바로 전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루이스 모건과 엥겔스이기 때문에 짧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